당신의 노후 자산이 모르는 사이 사라진다. 치매나 의식 불명되면 아들, 딸도 당신 통장 절대 못 찾습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당장 돈 관리 방법 바꾸세요. 은행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비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자신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이웃 68세 윤옥자 할머니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2억 원을 장롱 속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집에 화재가 나 모두 잃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인호입니다. 47년간 금융권에서 일했고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73세 금융 전문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해온 수천 명의 노인분들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혹시 침대 밑이나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 두셨나요? 아니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9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운수업을 하며 모은 1억 5천만 원을 집안 서랍과 옷장에 나눠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 모든 현금을 도난당했고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범죄의 피해 회수율이 고작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35%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 은행에 가셔서 예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1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평생 어업을 하며 모은 돈 9천만 원을 집 안금고에 보관하던 중 작년 여름 폭우로 집이 침수되어 현금 대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훼손된 현금은 은행에서도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갈색으로 변한 돈다발을 은행에 가져갔는데 많은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5천만 원어치는 그냥 못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위험한 실수는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단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한 저축은행 통장에 넣어 두었는데 그 저축은행이 파산하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날아갈 뻔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제가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정부의 구제 조치로 대부분 돌려받았지만 그런 구제 조치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만 7개의 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로 재산을 잃은 사람이 1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실수는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광주의 76세 장미숙 할머니는 4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아들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절반을 며느리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이혼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내 돈인데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니까. 꼼짝없이 절반을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타인 명의로 돈을 보관하면 법적으로 그 돈은 더 이상 본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그 이상은 최대 5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도 하나의 통장도 자녀 명의도 위험하다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울산에 사는 69세 김정수 씨는 제 조언에 따라 기존에 한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6개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누어 예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은행이 파산해도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은 막을 수 있고 한 계좌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좌는 안전합니다. 송 지점장님 말씀대로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느낌이라 더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목적별 분리입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저축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전체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보호자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매우 유용한 제도로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금융보호자로 지정된 가족은 지정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납부, 공과금 결제, 일정 금액 인출 등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세 강명자 할머니는 금융보호자로 딸을 지정해 두었는데 뇌졸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딸이 병원비를 바로 인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제 딸이 병원비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큰 혼란이 왔을 거예요. 금융보호자 지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대부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 외에는 계좌 접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가족도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임미경 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의 통장에서 병원비를 찾으려 했으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했고 이 과정만 6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남편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법원의 후견인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 저희 집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금융보호자 지정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사전 지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가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두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시 지정된 대리인이 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1세 조명자.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을 연금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치매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아들이 어머니의 연금을 대신 수령하여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연금을 제가 대신 받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쓸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미리 대리인 지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정기적으로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입니다. 자산 목록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대략적인 잔액, 용도 등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꺼려진다면 최소한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정도만 알려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울산에 사는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통장 정리의 날을 만들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모든 통장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이번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필요한 계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첫 월요일마다 통장을 다 꺼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지난번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들이 제 수첩을 보고 필요한 통장을 바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조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휴면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 중 상당수가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재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 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며 이러한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4세 이정숙 할머니는 10년 전 만든 후 잊어버린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그 통장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결국 그 돈은 휴면 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자녀들도 그런 통장이 있는지 몰랐고 결국 그 돈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면 계좌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계좌에 소액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면 상태가 된 계좌를 찾고 싶다면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은 자산 분산 관리입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추천하는 자산 분산 관리의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십시오. 둘째, 최소 3개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에 자산을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셋째,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세요. 부산에 사는 68세 최영희 씨는 이런 분산 원칙을 지켜 평생 모은 4억 원을 8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의료비 통장, 여행 자금 통장 등으로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니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고 각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나눠 놓으니 돈 관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무엇보다 한 통장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장은 안전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또한 모든 계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은 한번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동일한 번호를 다른 계좌에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타행이체, 수수료와 ATM 수수료를 월 5에서 10회까지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환전 수수료 우대, 창구 업무 우선 처리, 금융상품 가입 시 우대 금리 추가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67세 이미경 씨는 은행 직원에게 65세 이상 혜택에 대해 직접 문의한 후 매달 약 2만 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노인 우대 혜택으로 매달 2만 원씩 수수료를 아끼고 있어요. 1년이면 24만 원이니 적지 않은 돈이죠.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진 않으니 꼭 물어보세요. 이제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CMA 통장입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국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100%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상품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는 약 4%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추천 상품은 고금리 특판 예금입니다. 은행들은 가끔 한정된 기간 동안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특별 상품을 내놓는데 이런 특판 상품은 최대 4.55%까지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70세가 넘으면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빨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 직원의 판매 수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 거의 보장, 오늘까지만 특별금리, 곧 마감됩니다 라는 말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에도 주의하세요. 거의 보장이라는 말에 속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꽤 높은 상품이더라고요. 은행원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상의하거나 하루 이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직원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금융제도가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본인이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미리 정한 방식대로 관리하고 전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요양비 신탁, 생활비 신탁, 의료비 신탁 등은 노년층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 2억 원으로 요양비 신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지난해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신탁 계약에 따라 매달 요양원 비용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신탁 덕분에 매달 요양원 비용이 자동으로 지급됐어요. 저희 가족의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죠? 미리 준비해 두신 아버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산 관리 현금을 집에 보관하지 말고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말고 자녀 명의로 돈을 넘기지 마세요. 최소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예치하고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세요. 둘째, 금융보호자 지정 건강할 때 미리 금융보호자와 연금대리인을 지정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셋째, 자산 목록 작성. 모든 금융자산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세요. 넷째, 휴면 계좌 방지.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계좌에 소액이라도 거래를 하여 휴면 계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다섯째, 노년층 금융 혜택 활용.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등의 특별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째, 안전한 금융 상품 선택. CMA 통장, 국채, 고금리 특판 예금, 연금저축 등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세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돈을 필요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85세 강영철 할아버지는 3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음에도 병원비가 아까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다가 결국 건강을 크게 해치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인데 쓰기가 아까웠어요. 그러다 결국 큰 병이 되어 지금은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어요. 돈을 적절히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지 단순히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키되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바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금융보호자를 지정하세요. 셋째, 이번 달 안에 모든 금융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세요. 부산에 사는 76세 정미영 씨는 제 조언을 듣고 이 3가지를 실천한 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 지점장님이 알려주신 3가지를 모두 실천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특히 오랫동안 미루던 금융보호자 지정을 해두니 만약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십 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 최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